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산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루미에르 드 아포레라고 불렸으며 사방이 무지개 빛깔의 안개와 반짝이는 별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으나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주는 마법의 호수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다. 몽트리블리라는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는 앨리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모험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앨리스는 어렸을 때 마을의 할머니에게서 루미에르 드 아포레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마법의 호수를 찾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앨리스는 드디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모험을 떠나는 이유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긴 여행을 시작했다. 앨리스는 긴 머리를 단단히 묶고 여행 가방에 꽉 찬 빵과 달걀, 수돗물을 챙겨 산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해가 질 때쯤 앨리스는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다. 그때부터 앨리스는 머나먼 길을 따라 숲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걸어갔다. 숲속의 나무들은 점점 키가 커졌고 숲속 주민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앨리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요정과 말하는 동물들이었으며 앨리스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했다. 앨리스는 숲속 요정인 벨린다와 친해지게 되었다. 벨린다는 앨리스에게 안전하게 호수에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고 숲에 사는 것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앨리스는 벨린다와 함께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그들이 마법의 호수에 가까이 다가갔을 즈음 앨리스는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밤나무를 만났다. 밤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밤나무는 그곳을 통과하려면 앨리스가 숲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앨리스는 그간의 여정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이야기를 밤나무에게 말했다. 마침내 밤나무는 앨리스의 진실된 말을 듣고 길을 열어주었다. 마법의 호수는 안개 속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앨리스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소원을 빌었다. 앨리스의 소원은 자신만의 모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책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호수는 앨리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앨리스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용기와 책 한 권을 얻어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 앨리스는 마침내 꿈꾸던 모험의 책을 완성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마을 사람들은 앨리스의 모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으며 앨리스는 용기와 희망의 상징으로서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앨리스가 전한 이야기는 그녀를 따라 다른 이들도 자신의 모험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앨리스는 그 마법의 숲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꾸며나갔다. 결국 앨리스의 이야기와 함께 용기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끝없이 꿈을 꾸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로딘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로딘은 울창한 숲 근처에 위치한 작은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요. 그녀는 숲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항상 숲으로 나가 산들바람의 위안과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클로딘은 숲속을 걷다 아주 특별한 나뭇잎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과는 달리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태양에 조각을 붙여놓은 듯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죠. 클로딘은 그 나뭇잎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클로딘에게 그것을 인발리드라는 신비로운 나무의 잎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숲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만약 그 나무의 비밀을 알면 놀라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클로딘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나뭇잎의 비밀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더욱 신비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숲을 지나는 동안 클로딘은 다양한 생명체들과 조우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새들과 춤추는 나비들 그리고 친절한 여우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들이 클로딘에게 숲의 비밀과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인발리드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수천 개의 금빛 나뭇잎이 나뭇가지를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클로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나무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의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클로딘의 손으로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클로딘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클로딘은 마을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본 것과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법 같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로딘을 사랑했고 클로딘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클로디는 숲속 나무의 전설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로슈포르에는 젊은 소녀 엘로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마을의 오래된 전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중 그녀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한 것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법의 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섬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엘로이즈가 집 뒤뜰에서 고대 지도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에는 섬으로 가는 길이 적혀 있었고 엘로이즈는 갈망하던 모험을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모험에 필요한 음식과 장비를 챙기고 가까운 친구인 용감한 젊은이 루카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둘은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지도에 적힌 길을 따라 모험을 시작합니다. 모험의 초기에는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지만 조각된 돌의 인도를 받아 결국 그들은 은은한 광채가 감도는 마법의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찬란한 빛깔의 나무와 더불어 황금색으로 물드는 저녁 하늘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섬의 중앙에는 높은 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잃어버린 시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엘로이즈는 프랑스 야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탑에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루카와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시간이 얼어붙은 커다란 시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에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빨간 루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엘로이즈와 루카는 그것이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루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순간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이 루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한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았고 자신의 마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루비의 힘을 통해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으나 엘로이즈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의 끝에 가까워질 무렵 엘로이즈와 루카는 섬을 떠나기 전 수호자들로부터 받은 마법의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 선물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줄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엘로이즈는 그날의 모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엘로이즈의 모험담은 세대를 넘어 전설로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외딴 마을에 기묘한 탑이 우뚝 솟나 있었습니다. 이 탑은 깊은 숲속에 숨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탑이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탑에는 긴 금발 머리를 가진 소녀 라푼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탑에서 나갈 수 없었고 오직 마녀만이 그 탑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라푼젤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르는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탑의 벽은 그녀를 보호하면서도 자유를 억압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험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젊은 왕자가 사냥을 하다 우연히 이 숲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 탑 주변을 거닐던 그는 마침내 라푼젤이 창밖으로 머리를 빗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왕자는 매일같이 숲을 찾아가 그녀를 보며 짧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푼젤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멜로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 멜로디가 점차 그녀의 가슴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왕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매일 밤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녀였습니다. 마녀는 왕자가 라푼젤에게 다가가는 것을 금지했고 만약 그를 다시 본다면 둘 다 큰 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라푼젤은 왕자와의 만남을 두려워했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마녀가 탑을 비운 틈을 타 라푼젤의 긴 머리를 사다리 삼아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드디어 탑 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그러나 마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라푼젤과 왕자는 혼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사랑의 힘은 마녀의 마법을 깨뜨렸고 탑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녀의 제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꿈꾸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푼젤과 왕자는 왕국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의 환영 속에 결혼을 했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랑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